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만을 투자가는 한서준입니다. DI가 오늘 폭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불기둥 쏘아 올렸죠. 무려 장중 20%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어떤 대박 재료가 등장했습니까? 드디어 DI 또한 SK 하이닉스의 HBM4용 신규 장비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등장했죠. 이 소식에 오들어서 급격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SK 하이닉스 향 발주까지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SK 하이닉스의 HBM4용 장비 관련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은 DI가 처음은 아니죠. 지난 6월 유닛 테스트가 최초로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DI와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서로 비교하는 분석 리포트도 여럿 올라오기도 할 정도로 두 기업은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퀄 테스트 이후 3개월 정도 뒤에는 어떤 추가적인 소식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유닛 테스트의 지금 어떻게 보면 흠이죠. 그리고 두 기업이 퀄 테스트를 통과한 장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DI의 추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오늘 이후에 주가 전망과 이에 따른 목표 가격까지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업계가 어떻습니까? AI 산업의 급격한 확장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의 공급 가능성을 두고 있는 HBM4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SK 하이닉스 또한 호실적 전망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 영향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수혜를 기대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오늘의 DI입니다. DI.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SK 하이닉스의 HBM 사업 부문이에요. 지난달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HBM4를 개발 완료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 고객사의 양산 일정에 맞춘 공급 준비까지 마쳤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어디예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이 두 기업은 서로 경쟁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 HBM은요.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을 해서 팀을 꾸리고 먼저 개발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구기관, 자, 연구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뒤를 따라오기 시작한 게 SK 하이닉스였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하고 있으니 SK 하이닉스도 이거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하자 해서 뒤늦게 후발주자로 HBM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연구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돈도 그만큼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거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그만 이거 끝내자 하고 팀도 해체해버립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이건 될 거라고 보고 계속해서 개발해 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HBM 차세대 반도체로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수요도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기술 좋고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어느 누가 더 낫다. 어느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 자체만 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늦게 다시 삼성전자가 팀을 다시 꾸리고 다시 개발하고 다시 또 생산하고 이렇게 뒤늦게 쫓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밸류 체인이 형성된 소부장주들의 수혜를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DI가 뭘 해요? HBM용
신규 장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이로써 SK 하이닉스양 본격 발주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완료로 신규 수주와 그리고 실적 회복의 핵심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사실 DI의 웨이퍼 버닝 테스터 장비는 과거에도 이미 평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이 평가 때 프로브 카드 번트 현상이 있었고 이를 해소한 이후에 진행하는 재검증 과정으로 사양 개선과 그리고 안정적인 납품 이력을 근거로 평가 절차가 조기 종료되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는요, 사실상 양산성 검증이 완료된 단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발주 전환을 염두에 둔 선행 승인의 성격이라 SK 하이닉스가 일정 물량을 사전 검토 중인 것이죠. 빠르면 올해 안에 1차 발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공급은 내년 1분기 중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DI의 실적에 빠른 시일 내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 장비는요, HBM4 생산 라인 확장에 선제 대응하는 초기 승인 물량으로 향후 HBM 생산 증설 일정에 맞춰 후속 발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얼마 전에도 오픈AI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이나 DRAM에 대한 90만 장, 그쵸? 그 물량을 90만 장을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게 될 거고, 이에 따른 수요 또한 계속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 DI의 HBM4 관련 장비에 대한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은 DI의 기술 경쟁력 복원과 신규 수주 모멘텀을 동시에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는 계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장비의 본격적인 양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실적의 우상향 추세가 보다 뚜렷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DI의 주가 또한 추가 상승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수급도 보면 기관 매수세도 연속으로 꽤 오랫동안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외인들의 매수세까지 간간히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사인 유니테스트와의 비교도 필요한데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결국 DI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건 결국 수익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DI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그에 따른 목표가까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수익인 거예요, 수익.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하루 최대 3개의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장시작 전에 분명한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2개의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10월 22일 오늘 날짜 확인되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닉스 로보틱스 그리고 어떤 종목 한라캐스트까지 이렇게 2개의 원픽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일단 제닉스 로보틱스부터 볼까요? 로봇 관련주로서 제가 추천드린 첫 번째 원픽 종목 제닉스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이 추세 속에서 매직 구간도 확인됐고 이 추세 속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건데 어때요? 장중 19%까지 확실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한라캐스트라는 이 종목 역시나 매직 구간도 분명히 확인이 됐고 상한가 이후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무려 10% 가까이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종목들 제닉스 로보틱스와 한라캐스트는 제가 이미 이전에 영상으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었죠. 지난 10월 20일입니다. 20일 이날 뭐라 그랬습니까? 제닉스 로보틱스 2차 폭등 말씀을 드렸죠. 한번 영상 직접 확인하고 가실게요. 말씀드렸던 이 저항 매물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오늘 뚫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일부 윗꼬리 좀 남긴다라고 해도 상승분은 거의 반납하기는 힘들거든요. 일단 테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종가 위치가 뭐다? 이 두터운 저항대 위에서 자리를 마감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이 수급상 흐름이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저는요, 최종적으로 2만 원 돌파까지 보고 있습니다. 2만 원 돌파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 여부를 체크해봐야겠지만 2만 원 돌파 여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불기둥 쏘아 올렸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어때요? 고점일 수가 있다. 정말 초단기 관점에서는 고점 구간이라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매입을 해라, 매수를 해라, 혹은 지금 보유 중인 분들 입장에서도 물량을 늘려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눌린 구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셨죠?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원픽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수익을 분명히 챙겨 들었다라는 거죠. 한라캐스트도 정말 꾸준히 분석해드리면서 강조드리던, 추천드리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두 번째 원픽 종목으로서 수익을 분명히 챙겨드렸고요. 그만큼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DI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계속 이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숨고르기도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흐름들이 변동성과 함께 나타날 거잖아요. 그에 따른 전략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정확한 타점을 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타점 일부들을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채널 반드시 들어올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지금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미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원픽 종목들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수익에 있어서는 검증이 완료됐다라는 얘기죠. 제가 장담하는데 원픽 채널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수익들, 놓치는 수익들만큼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도 똑같은 링크가 확인되실 거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장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입장하셔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이라도 일단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서 제 원픽 종목들이 정말 수익이 확실한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다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직접 매매에 참여해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급등주 원픽 채널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DI의 이번 콜 테스트 통과는요, 발주 전환을 염두에 둔 승인이라 빠른 발주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유닛 테스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유닛 테스트가 좀 더 앞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지난 6월 SK 하이닉스의 콜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했었던 유닛 테스트잖아요. 그런데 차이는 분명해요. 당시 유닛 테스트의 콜 테스트 통과 장비는요, 버닌 테스트라는 그런 장비예요. 반면에 이번에 DI가 콜 테스트를 통과한 장비는 웨이퍼 버닌 테스터라는 장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유닛 테스트의 이 버닌 테스터라는 것은요, 반도체 패키징이 완료된 HBM 반도체 칩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장비예요. 반면에 웨이퍼 버닌 테스터는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 그러니까 패키징 하기 전에 그 상태의 검사 장비다. 그러니까 전공정, 패키징 이전에 검사하고요. 그리고 패키징 이후, 후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인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두 장비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라기보다는 역할 분담의 성격이 큰 거죠. 결국 SK 하이닉스는 두 장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이번에 DI의 콜 테스트 통과는 유닛 테스트와의 비교보다는 DI만의 개별 특징주 소식으로 봐야 돼요. 또한 차이는요, 유닛 테스트의 이 버닌 테스터 장비와 다르게 DI의 웨이퍼 버닌 테스터 장비는 발주 전환을 염두한 승인이라고 했죠. 거의 확정에 가까운 승인이라 빠른 시일 내로 실적에 직접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DI의 주가는 더욱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일단 DI의 주가 오늘로써 정배열 차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배열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가 상승에 있어서 그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 흐름 또한 견고하게 그리고 꾸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견고한 추세 속에서 지금 거래량도 주가를 잘 받쳐주고 있고 연속된 기관 매수세,
이외에도 금융투자나 연기금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인들의 매수세도 간간히 들어오고 있고 이만큼 수급이 받쳐주고 있으니 상승 저력은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DI의 이런 상승 저력, 상승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주봉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6월이고요. 최고가 결국 역사적인 신고가 38,000원, 이 고점이 작년 고점이 38,000원으로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이후에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해 왔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해 줬죠. 그만큼 가장 강한 저항이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저항을 이번에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제 뭐겠습니까?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 위에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든 어쩌든 움직임이 이 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래 2만 원 가격 아래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위에서 움직이는 주가들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던 추세를 계속 이어가든 어쨌든 이 안에서 이 위에서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고점과 이 돌파 나온 2만원 부근까지의 이 박스 안에서 중간 지점이 대략적으로 여기죠. 이 구간, 여기 하나의 저항이 됐다. 이 가격대가 얼마냐? 대략적으로 26,000원 정도 되겠죠. 26,000원 정도. 26,000원에서 26,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간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한 26,500원까지는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느냐. 바로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강한 추세를 만들어 갈 그럴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론 이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변동성이 더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길 뚫고 나서 한번 꺾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안에서 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돌파 후에 여기서 숨고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보세요. 자, 여기서 올라가고 특정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숨고르는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뚫고 또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과 함께 여기서 숨고르다가 또다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때 과거의 시작은 이 저금리죠. 여기. 그런데 지금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시작점부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흐름은 결국 역사적인 신고가를 새롭게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바로 진입한다? 물론 불가능한 그런 전략은 아니겠죠. 혹은 또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매도를 하고 가야 될까? 아니요. 계속 가야 됩니다. 이런 눌림들 혹은 숨고르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시건 그렇게 공략을 함으로써 DI의 주가 3만원 이상 38,000원 이상 신고가 가격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오래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뭐예요? 올해 안에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내년 1분기 내로 보다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실적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더욱 뚜렷한 실적에 대한 우상향 추세 이런 흐름을 보여주게 될 거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치 역시나 신고가까지는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중요한 타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타점들은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매일매일 타점에 있는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I의 종목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은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당일 급등 확률 높은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장시작 전에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뭐다? 수익을 자유롭게 챙겨가시면 된다. 오늘도 제니스 로보틱스, 한라캐스트 이 두 종목으로 분명한 급등 수익을 챙겨드렸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수익들을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입장하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입장 안 하셨다면 당연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영상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그에 따른 수익을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챙겨가시면 되는 거죠.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도 똑같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늦지 않게 잊지 마시고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채널에 미리미리 입장을 하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원픽 종목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도 분명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